안녕하세요, 키미TV입니다. 올해 있었던 샤키르 F1 그랑프리에서 하스팀의 프랑스 국적 드라이버 로맹 그로장 선수는 경기 초반 다닐 크비앗 선수와 충돌하며 시속 220km의 스피드로 서킷 방호벽에 그대로 부딪혔고, 커다란 화염과 함께 그의 차량이 두 동강이 나는 정말 아찔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차량을 향해 구조대가 달려가 소화기로 진화하는 동안 사고의 충격으로 잠시 정신을 잃은 그로장은 30여 초 화염 속에 갇혀있다가 탈출하여 많은 F1 팬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그로장이 충돌할 때 받은 충격은 중력 가속도의 53배인 53G에 달했다고 하는데, 그로장 선수가 혼자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고 속에서 그로장 선수가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헤일로를 비롯한 각종 F1 안전장치의 진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차량에 사고가 난 후 화염에 휩싸이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많은 F1 드라이버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런 선배 드라이버의 희생 덕분에 F1의 안전은 지속 발전해 왔습니다. 오늘은 가장 빠르고 기술력이 높은 모터스포츠이면서도 가장 안전하다고도 할 수 있는 F1의 주요 안전장비와 정책 16가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샬. 1950년 도입. 마샬은 F1의 자원봉사자로서 F1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존재해 왔습니다. 마샬들은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응급처치, 화재 진화, 사고 처리 등을 주로 담당합니다. 또한 그들은 각종 레이스 상황과 관련한 깃발들을 사용하여 드라이버들에게 경기의 상황을 알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헬멧. 1952년 도입. 오늘날의 레이싱에서는 너무나 필수적인 장비로 인식되고 있지만, 헬멧은 F1의 세 번째 시즌인 1952년에 돼서야 필수 장비로 채택됩니다. 이전까지는 고글이 달린 천 모자를 썼는데, 이는 먼지와 곤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것 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염성 소재인 노맥스의 발명으로 헬멧에 바이저를 추가하고, 이후 드라이버의 머리 전체를 보호하는 헬멧으로 점차 발전하였으며, 2001년에는 탄소 섬유 헬멧이 도입되었으며, 오늘날의 헬멧은 2kg이 채 안 될 만큼 가벼우면서도 충격에 강하고 화재에도 견딜 수 있는 내성을 지녔습니다. 세 번째, 방염복. 1975년 도입. 1950년대에는 레이스 도중 드라이버는 레이스 중 발생하는 열과 더위를 이기기 위해 반소매 셔츠 등을 입었습니다. 1963년부터 FIA는 전용 레이싱 슈트를 의무화하였으며, 1975년부터는 방염 성능을 의무화했습니다. 방염복 기술은 수십 년에 걸쳐 현재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지금은 가볍고 통풍이 되는 소재의 노맥스 코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 F1의 방염복은 최소 11초 이상 600에서 800도까지의 불에도 견딜 수 있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지퍼나 양말조차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서바이버셀 모노코크. 1981년 도입. 서바이버셀은 드라이버가 앉아있는 F1 차량의 중심 부분입니다. 케블라층을 가진 초강도의 탄소 섬유 복합체로 제작되어 충돌 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서바이버셀은 아무리 강한 충격에도 파괴되지 않고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운전자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마지막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많은 충돌 시험을 거친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이 전복될 경우 드라이버를 지켜주기 위한 운전석 앞뒤에 롤 구조물이 있으며, 이 롤 구조물이 파손되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많은 충돌 시험을 거칩니다. 오늘날 서바이버셀에는 충돌 시 엔진 주위에 방화 지연 거품을 자동으로 분사하는 화재 진압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세이프티카. 1993년부터 지속 운영. 세이프티카는 사고 수습을 위한 트랙의 정리 또는 악천후와 같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F1 차들의 선두에 서서 서행으로 리딩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세이프티카는 1973년 캐나다 그랑프리에서 처음 선을 보이기도 했지만, 규정화되어 지속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3년부터입니다. F1 차량에 비해 양산차인 세이프티카는 상대적으로 느려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전문 레이싱 드라이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드라이빙하고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세이프티카 모델은 1918년부터 사용 중인 메르세데스 AMG GTR로 최고 속도가 시속 315km에 달합니다. 여섯 번째, 피트레인 속도 제한. 1994년 도입. 피트레인 속도 제한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현재의 팬들이 이 규정이 없었을 때 얼마나 피트가 위험했을지 상상이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1994년 이몰라 그랑프리 이후 도입되었으며 현재 제한 속도는 시속 80km입니다. 물론 레이스 디렉터와 FIA 안전 담당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 적용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배리어와 런오프. 1994년부터 본격적 도입. FIA는 충돌 에너지 흡수를 위해 배리어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험한 고속 코너는 코너 이탈 시 충분한 감속을 할 수 있도록 트랙과 방호벽 사이에 여유 공간을 두고 있으며 이를 런오프라고 합니다. 런오프는 자갈이나 아스팔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스 아웃한 드라이버의 안전을 책임집니다. 여덟 번째, 헤드레스트. 1996년 도입. 현대식 헤드레스트 패딩은 1996년에 도입되었으며 엄청난 G포스가 가해진 드라이버들의 머리와 목에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F1 드라이버는 코너링 시에 최대 6G의 측면 G포스를 경험할 수 있어 헤드레스트를 사용하더라도 근육 훈련을 게을리하면 안 되지만 말입니다. 아홉 번째, 사고 데이터 기록기. 1997년 도입. 모든 F1 차량에는 사고 데이터 레코더가 내장되어 있어 충돌에 대한 정보와 사고 발생 중 안전장비가 얼마나 잘 작동했는지 감지합니다. 열 번째, 휠 테더. 1999년 도입. 휠 테더는 사고 시 타이어가 차량과 분리되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사고 후 시속 15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타이어는 그간 많은 드라이버와 마샬을 죽게 한 흉기와 같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정은 점차 더 강화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휠 테더의 수를 2배로 늘렸고 이후 현재까지 손꼽히는 몇 가지 사고를 제외하고는 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타이어가 차량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11번째, 한스. 2003년 도입. 한스는 목과 몸통을 연결해 놓아 그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돌 시 드라이버가 핸들이나 차량 전면부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막아주며 머리와 목에 가해지는 충격을 몸으로 분산시켜줍니다. 한스는 목의 장력을 72%나 감소시킨다고 하며 수많은 드라이버의 생명을 지켜준 것으로 인정받아 지금까지 지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12번째, 재급유 금지. 2010년 재도입. 재급유 중 누유로 인한 화재, 피트레인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재급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13번째, 악셀로미터. 2014년 도입. F1 드라이버는 귀 속에 악셀로미터를 부착해 드라이버에게 작용하는 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충돌 후에 기록을 하는 데에 특히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14번째, 드라이버 페이싱 카메라. 2016년 도입. F1 차량 충돌 시 콕핏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초당 최대 400프레임으로 드라이버를 촬영하는데 이는 과거에 놓쳤던 사고의 원인이나 영향도를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메라는 콕핏에 완전하게 내장되어 드라이버가 방해 없이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15번째, 생체 인식 장갑. 2018년 도입. 드라이버의 장갑에 3mm의 두께의 생체 인식 센서를 심어서 드라이버의 맥박과 혈중 성분 농도를 팀의 레이스 컨트롤로 전송합니다. 이를 통해 드라이버의 실시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고 사고 시 대처를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6번째, 헤일로. 2018년 도입. 이번 그로장의 사고에서 그를 지켜준 1등 공신, 헤일로입니다. 지금은 F1 드라이버를 지켜주는 필수 장치로 인식되고 있지만 2018년 도입 당시에는 싱글 시터 오픈힐 경주의 DNA에 맞지 않는다, 디자인이 별로다,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등의 사유로 우려가 팽배하였으나 최근의 그로장의 사고는 물론 2018년 스파에서의 르클레르의 사고를 통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F1의 디자인 자체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2014년 질 비앙키의 사고 때도 헤일로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끊임없는 기술 개선과
선배 드라이버의 희생을 발판으로 안전에서도 최고의 모터스포츠가 된 F1. 하지만 시속 350km의 속도로 차량과 드라이버의 한계에 도전하며 경쟁하는 F1이고 오픈힐 오픈콕핏이라는 차량은 여전히 위험이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규정 개선으로 더욱더 안전한 모터스포츠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키미TV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